인수분해하면 저렇게 인수분해 된답니다. 이때 상수 AB 값을 구하시오. 이게 식을 보면 여기가 x에 대한 4차고 얘는 y에 대한 4차고 4차와 4차 사이에 뭐가 있냐면 xy에 대한 2차가 있기 때문에 보기차식 형태로 보시면 돼요. 아니면 치환을 해도 괜찮고 뭐 이런 느낌이죠. x제곱을 a라고 두고 y제곱을 b라고 둔다면 저 식은 16a의 제곱 플러스 100ab 플러스 625의 b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ab에 대한 이제 2차식이고 이걸 인수분해하는 건데 모양상 보면 이제 계수가 맞춰져 있죠. 이렇게 원래 좀 숫자가 커서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보였는데 계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가라는 뜻인 것 같아요. 4a 4a 25b 25b 그럼 이렇게 했더니 인수분해 안 되는 유형이네요. 네. 원래는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인수분해 안 되는 보기차인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여기 있는 1창을 4창으로 치환해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여기 있는 1창을 뒤로 바깥으로 빼서 완전 제곱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거 이걸 뒤로 빼요. 이렇게 뒤쪽으로 플러스 100ab를 뒤로 빼고 여기 새롭게 이제 2창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쪽에 플러스로 간다면 여기 플러스가 붙어야 되겠죠? 플러스 200ab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100ab 여기 100ab 합치면 200ab니까. 근데 여기 없었던 플러스가 이렇게 붙었죠. 플러스 200ab가 붙었으면 그만큼을 빼야 돼요. 마이너스 200ab. 그럼 이게 만약 마이너스로 간다면, 이게 둘 다 이제 마이너스로 가서, 그럼 여기는 이게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플러스로 가야 되겠죠. 200ab. 근데 저번에 말했던 보기차식은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게 뭘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있는 얘네들을 모았을 때, 전체 꼴이, 앞에는 이제 완전 제곱일 거 아닙니까? 4a랑 여기 있는 25b의 전체 제곱 가운데 부분만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점이지. 근데 꼴 모양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 꼴이 돼야 이거 합차로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뒤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완전 제곱 뒤에 마이너스. 근데 이렇게 되면 플러스가 되죠. 이건 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우리는 이걸 선택합니다. 여기 플러스로. 그럼 여기도 가운데가 플러스로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100ab 이렇게가 남을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원래대로 좀 돌려서 봅시다. 4a는 4x제곱, 플러스 25b는 25y제곱. 몇 제곱이고, 여기 100ab인데, a가 x제곱이고, b가 y제곱이었죠. 그럼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10xy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모양이 이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완성이 돼서 합차를 쓸 수 있죠. 얘랑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주는 거예요. 4x 하고 얘를 한 번 더 하면 10xy 플러스 25y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얘랑 한 번 빼주게 되면 4x 제곱 마이너스 10xy 그 다음에 플러스 25y 제곱 이렇게 y 제곱 이렇게 이게 마지막 이제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얘가 남아 있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맞춰보니까 A에 들어갈 숫자 AB는 이게 A일 수도 있고 얘도 A일 수도 있죠. 그럼 A가 만약에 10이면 B는 저절로 마이너스 10이 되고 그게 아니고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0이면 곱하기 순서니까 이게 앞으로 갈지 얘가 뒤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 그럼 B가 10인 상태라 사실은 AB가 각각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곱한 거기 때문에 두 수의 곱은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식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일 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게 성립함을 보이라는 얘기인데 원래 이게 어디 썼던 거냐면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플러스 z세제곱에 이게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xyz가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면 얘가 0이 되면 증명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문제는. 근데 이 좌변식은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었죠.
그 인수분해 공식을 외웠었어야 되는 9번 공식, 인수분해 9번 공식. 얘는 처음에는 이걸로 되죠. x 플러스 y 플러스 z.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이렇게 인수분해 됐었죠. 1단계는.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이 다시 인수분해 돼서 2분의 1 한 다음에 중괄호 x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z의 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x의 제곱. 여기까지 인수분해 됨을 알고는 있어야 되죠. 이렇게 두 가지 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뭐 밑에 거는 굳이 필요 없었던 게 조건에 보면 이게 있었잖아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다. 그럼 결국은 얘가 0이라는 뜻이죠. 그럼 얘가 0이기 때문에 이게 0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곱하면 0이 되고,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뜻은 결론은 얘가 0이 된다는 뜻이고, 얘가 0이 된다는 뜻은 이게 성립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 다항식이 인수분해 될 때 상수 A, B, C, D에 대하여 더 4개의 값을 더하시오. 여기가 이 다항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답니다. 식을 보니까 어쨌든 전개하면 2차와 x에 대한 2차와 x에 대한 1차, x 1차를 곱하면 x에 대한 4차식이 나오죠. 그 4차식을 인수분해하면 1차의 4개 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뒤 이게 뭘 해야 되냐면 앞쪽에서 우리가 이게 가로 4개짜리를 푸는 요령을 배웠었죠. 가로 4개는 2개씩 짝지어서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게끔 배열하는 거였죠. 이거는 가로가 3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4개인 겁니다. 여기 x 플러스 1이 2개거든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6.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인데, 여기서 가로 4개를 풀 때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도록 배열하면 어떻게 두면 좋을까요? 그냥 그대로 놓고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2개 분배하고 이렇게 2개 분배하면 상수항의 합이 플러스 2로 서로 같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얘대로 분배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고, 얘를 분배하면 x제곱 6x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2x가 되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24.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치환을 거쳐가는 거죠. 이 부분 x제곱 플러스 2x를 이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한 문자로 바꿉시다. 뭐 라지 A 이런 걸로. 그럼 앞에 있는 식은 라지 A 플러스 1, 뒤에 있는 식은 라지 A 마이너스 24, 뒤에 144.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해줘. A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A 하면 마이너스 23A가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24를 해서 빼게 되겠죠. 24를 빼면 플러스 120.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120의 약수 중에 더해서 23이 되는 숫자를 찾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뭐 언뜻 안 들어오면 해봐야 되죠. 120 2로 나누면 60, 다시 2로 나누면 30, 다시 2로 나누면 15. 이렇게 나오네요. 8과 15에 곱하면 120이 되고, 8과 15를 더하면 23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8 곱하기 15. 그럼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인수분해가 a-8, a-15로 인수분해되고, 이제 더 이상 인수분해 할 게 없죠. 140까지 모아서 다 같이 인수분해 했으니까.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돼요. a자리 대신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 자, 각자 또 인수분해 됩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8 더해서 2가 되는 숫자는 4와 2가 있어요. 플러스 4와 마이너스 2.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여기도 그러네요. 곱해서 마이너스 15 더해서 2가 되는 거는 플러스 5 마이너스 3. 그렇죠.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상수는 후보가 4개인데 누가 A, B, C, D인지 모르겠지만, 또 문제가 뭐냐면 어차피 다 더할 거기 때문에 이 A, B, C, D를 모두 다 더하겠다는 뜻은 이 끝에 있는 상수들이 결국은 A, B, C, D 하나씩 가져갈 테니까 이걸 다 더하겠다는 뜻이죠. 4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5 더하기 마이너스 3. 그럼 이렇게는 지워지고 정답은 4 이렇게 되겠네요.
삼각형 세변 길이가 ABC에 대해서 다음 관계식이 성립할 때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입니까?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짜리죠. 항이 5개 이상짜리는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다 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거 아마 연습이 좀 충분하게 안 돼 있을 거긴 합니다. 앞에서 문제가 항 5개 이상짜리 그렇게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진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자, 문자가 여러 개인데 5개 이상짜리 항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해요. 근데 그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할 때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할 때 일단 첫 번째 그 한 문자 여러 개라며요. 그럼 여러 개 중에 누구를 기준해서 차수대로 정리할 겁니까? 를 물어봤는데 보통은 이 문자를 선택할 때 그 문자의 차수가 다른 거에 비해서 차수가 낮은 걸 선택해야 항의 개수가 작아진다고 그랬죠. 차수가 높은 걸 선택하면 높은 차수부터 쭉 배열하다 보면 항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왕 배열하는 거면 나와 있는 문자 중에 그 나와 있는 문자들 종류 중에 차수가 제일 작은 문자를 선택해서 항의 개수를 적게 만든다. 근데 B는 3차, 제곱높이 B가 3차죠. C도 최고창이 3차예요. 근데 A는 2차, A가 제일 차수가 낮죠. 그럼 A로 정리합시다. 일단 문자는 내가 A를 선택했고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그러면 A의 최고창 2차 쓰고 그 다음 A의 1창 쓰고 A가 없는 상수항 쓰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A를 제외한 나머지 BC는 모두 다 숫자 취급하는 겁니다. 그럼 A의 최고창 여기 보이죠? A의 최고창 여기 보여요. 둘 다 마이너스를 가졌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마이너스를 빼내세요. 마이너스 빼내면서 A제곱도 빼내는 거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B가 남고 얘는 플러스 C가 남게 돼요. B 플러스 C 이렇게 돼요. 그 다음은 항이 4개 남았는데 저 4개는 잘 보시면 어느 하나도 A를 안 가지고 있죠. 그럼 전부 다 상수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 몰아넣어야 돼요.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플러스 B제곱 C 플러스 BC제곱 이렇게 된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항이 몇 개짜리가 되죠? 2개짜리가 돼요. A에 대한 2차항과 A에 대한 A가 없는 상수항. 그럼 다시 이제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하는 이유가 우리가 아는 항의 개수 정도로 개수를 줄여서 인수분해를 시도하려는 건데 지금 항의 개수는 2개로 줄여줬고 항 2개를 인수분해하는 뜻이니까 항 2개를 인수분해하는 방식은 2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공통인수로 묶든지 아니면 제곱만에 제곱을 처리하든지. 근데 여기는 제곱항이 있지만 여기는 제곱항이 아니죠. 이거는 것들은. 그러니까 아마 이런 꼴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바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럼 공통인수로 묶어야 되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공통인수라는 거는 앞에 있는 이 A 제곱항과 뒤에 있는 상수항이 똑같은 곱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는 A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A 제곱이 공통인수는 아닐 거라는 얘기야. 그럼 공통인수는 기껏해야 이거겠죠. B 플러스 C. 그럼 이 항이 4개짜리 어딘가에서 B 플러스 C가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B 플러스 C를 찾아야 되는데 안 보이죠. 아직 이 4개짜리가 B 플러스 C가 보이는 상태로 인수분해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또 항이 4개짜리를 다시 인수분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럼 항 4개짜리 인수분해 방식은 제곱항을 3개 찾거나 아니면 2개 짝짓거나. 2개 짝짓는 꼴이겠죠. 이렇게 짝짓고 이렇게 짝지어 봅시다. 그럼 이렇게 짝지으면 B제곱이 묶이면서 B 플러스 C가 나오고 이렇게 2개 짝지으면 C제곱 플러스 C제곱 묶이면서 C 하나 남고 얘는 B 하나 남고 B 플러스 C 이렇게 되네요. 그럼 다시 B 플러스가 묶이죠? 이렇게 2개 여기 있는 이 4개를 2개 짝지었을 때 B 플러스가 공통인수니까 B 플러스를 바깥으로 빼내면 B 플러스 빼내면 가로 뒤쪽에 B제곱 남고 B 플러스 빠져나가면 이렇게 남겠죠. 그리고 이제 앞에랑 모아요. 마이너스 B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모아봅니다. 는 0까지 모았더니 이제 아까 말한 B 플러스가 공통인수로 보여요. 그럼 B 플러스를 빼냅니다. 이렇게 공통인수를 빼내면 항상 가로쳐야죠. 가로치고 마이너스 A제곱 이거 남죠. 일단 써보면 마이너스 A제곱 남고 이게 빠져나오면 이가 남아요.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됐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되고. 그럼 두 개 가로 곱해서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얘는 0이 될 수가 없죠. BC는 변의 길이잖아요. 삼각형의 변의 길이. 그러면 양수 두 개 더해서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결론은 얘가 0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얘가 0이 되는데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0이 된다는 뜻은 얘를 이렇게 이항하게 되면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a제곱이 돼요. 이거 언제 나오는 거냐면 피타고라 정리죠. 이거 피타고라 정리. 가장 긴 변을 제곱했더니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갖고 왔다. 따라서 이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혹은 그 a가 바라보는 각이면 당연히 라지 a겠죠. 각 a가 90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로 스몰 a라는 변이 빗변인 직각삼각형 아니면 그 스몰 a가 바라보는 대각인 각 a가 90인 직각삼각형을 찾으시면 돼요. 답은 여기 있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좀 어렵죠? 문제가. 다항식 px가 x-를 인수로 가질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자, 인수로 갖는다는 뜻은 이 3차식이 x-1을 인수로 갖는다, x-1로 인수분해 된다, 혹은 나누어 떨어져서 뒤에 나머지가 안 남는다. 이런 뜻이죠. 이 식은 기본적으로 항등식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항등식이니까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은 늘 참이 돼요. 그래서 뭘 대입하냐면 1을 대입합니다. 이유는 얘 0만 들라고. 얘 0만 들면 우변이 다 0이 되니까.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5, 플러스 a는 우변은 얘랑 관계없이 0.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지금 a 값이 구해졌죠? 그럼 a를 원래대로 집어넣어야 될 겁니다. 저 식에다 집어넣읍시다. 저 식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도록 할게요. p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 a가 마이너스 4. 됐죠? 자, 이제 이걸 인수분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항이 4개인 항 개수를 따질 때는 보통 문자가 여러 개인 경우는 보통 많이 하는 케이스고, 보통은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한 3차 이상의 고차 다항식은 인수분해할 때 주로 뭘 사용하냐면 조립제법을 사용해요. 조립제법 배웠죠? 조립제법은 1차원으로 나누었을 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는 식이니까 몫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는 이 뒤의 식이 뭔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조립제법 합니다. 이렇게 3차, 2차, 1차 상수 빠진 거 없으니까 그냥 다 쓰면 돼요. 이렇게 개수만 쓰시고 x-1을 인수로 가졌다는 뜻은 당연히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뜻이에요. 처음 수는 내려오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끝에 이렇게 0 나와서 나머지 정리해서 이렇게 칸 쳐야 되고, 그럼 이게 몫의 2차, 1차 상수의 개수가 되죠. 그래서 이 px는 x-1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2차식이지만 이게 곱해서 4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는 없죠. 그럼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답이고요. 그러면 px를 인수분해하는 결과가 된다. 거죠. 식을 인수분해하면 다음처럼 두 개의 1차식과 그 다음에 하나의 2차식으로 인수분해됩니다. 자, 자연수 a, b, c, d 값을 구한 다음에 저걸 이렇게 계산하라는 뜻이죠. 자, 모양을 보니까 이거를 원래대로 내면 저 가로를 다 풀어헤쳐서 4차식을 만들고 조립제법을 한 문자에 대한 고차식이니까 이건 조립제법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문자가 여러 개인데 차수가 높고 항이 많아요. 그러면 항의 개수에 따라서 인수분해하는 방식으로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한 문자에 대한 고차식인 경우는 보통은 조립제법이에요. 근데 그러기엔 좀 아깝다고 느낀 겁니다. 뭐가 아깝다고 느꼈냐면 이 식에서 잘 보시면 저거 x가 겹치거든요. x를 바깥으로 빼내요. 이 안에서 x제곱 플러스 3x가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되고 이 식에 이렇게 제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안 해도 되겠네요. 그냥 눈에 바로 보이는데 얘를
플러스 5로 묶어보세요. 플러스 5로 이렇게 묶으면 얘는 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되죠. 5만 바깥으로 빼내면. 그랬더니 여기가 뭐가 되냐면 공통 부분이 돼요. 그래서 치환, 공통 부분 나왔으니까 보통 치환하는 거죠. 얘를 뭐 라지 A로 바꿉시다. 그러면 저 식은 라지 A의 제곱이고 이게 라지가 됐으니까 플러스 5라지 A. 여기 마이너스 36.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36 더해서 플러스 5가 되는 숫자는 9와 4. 근데 더해서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9와 마이너스 4. 이 식이 A 플러스 9,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려야죠.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A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여기가 인수분해가 돼요. 곱해서 마이너스 4 더해서 플러스 3이 되는 거는 플러스 4랑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인수분해 보면 1차식 X 플러스 4랑 X 마이너스 1 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네. 여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자, 남은 거는 이제 부호를 봐야 돼요. 자연수기 때문에 여기 있는 A, B, C, D는 자연수라 이 부호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1차식이 A인 거니까 얘가 A예요. 마이너스 가지고 있는 1차식이 B인 거니까 마이너스 B, 그러니까 B는 1이 되겠죠. A는 4, B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계수지 C, C는 3, 얘가 D, D는 9. 그래서 AC 이렇게 곱한 거죠. 12 마이너스 BD 9 3 이것도 그래요. 이건 문자가 여러 개죠. 근데 항이 몇 개냐면 6개짜리거든요. 문자가 여러 개인 경우는 항의 개수에 따라서 인수분해 하는데 6개는 5개 이상이니까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다. A의 차수는 1차, B는 2차, C는 1차. 그러면 2차보다는 1차가 낮으니까 A나 C로 정리하는데 A와 C는 둘 다 1차인 경우는 그냥 보통은 알파벳 순으로 하는 게 보기 편하니까. 그럼 A로 내림차순 정리합시다. A로 내림차순 정리. 그럼 A가 있는 것 1차와 A 없는 걸 뭐하라는 얘기죠? 그럼 A 있는 것, 여기 A 있어요. 얘도 A가 있죠? 그럼 A를 바깥으로 빼내면 B-C가 이렇게 남아요. 여기도 있네요. B-C 플러스 1까지 이렇게. A 빼내면 B-C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상수항이죠. A가 없는 거니까 다 모으면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C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서 보면 다 B가 겹치죠. 근데 B가 겹쳐서 B만 빼면 마이너스 B가 남는 얘기는 플러스 B잖아요. 이거는 뺄 때 그냥 빼지 말고 앞에 있는 항의 부호를 보고 빼내는 게 나으니까 그냥 B만 빼지 말고 마이너스 B를 뺍시다. 그럼 마이너스 빼내면 플러스가 되고 B제곱에서 B를 빼면 B가 남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마이너스가 되고 B 빠져나오면 C 하나 남고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빼면 플러스가 되고 B에서 B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아니고 플러스 1이 남는다고 했죠. 이렇게 앞에 개수가 1이 있으니까.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동일한 패턴이죠. 그럼 공통인수 B-C를 빼내고 나머지 가로 치고 인수분해 했으니까 남아있는 것들을 부호에 맞춰서 A 빼기 B 이렇게 됐네요. 네.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이게 정답. 이거 아까 위에서 말했던 가로 4개짜리 인수분해하는 방식이죠. 가로 4개짜리 하는 패턴은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도록 얘 상수항은 0, 얘 상수항은 2 합치면 2 아니네요. 이 상수항은 0, 이 상수항은 3 합치면 3 이 상수항 1, 이 상수항 2 합치면 3 이렇게 짝지어야 되겠죠. 그럼 얘랑 분배하게 되면 x에다가 분배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3x가 되고 미리 예상해야 돼요. 뒤에서 분명히 x제곱 플러스 3x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얘를 분배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3x의 뒤에 상수항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에요. 근데 치환을 하겠죠. x제곱 플러스 3x를 뭐 a라고 둡시다. 그럼 이 식은 a 플러스 2 플러스 1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완전 제곱식. 그죠? 곱해서 1 더해서 2가 되는 거는 플러스 1이 2번. 라지 A 플러스 1이 2번이니까 이렇게. 완전 제곱식. 이게 끝이에요. 1번은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했다라는 거고, 이제 2번을 가야 되는데, 위에는 1번을 이용해서 2번을 풀라는 얘기인데, 숫자 비율을 보니까 이거 뒤에 플러스 1 똑같죠? 이렇게. 똑같고, 앞에 있는 숫자 보니까 x, 걔보다 하나 큰 거, 또 하나 큰 거, 또 하나 큰 거. 11, 하나 큰 거, 하나 큰 거, 하나 큰 거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를 x 형태로 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상태는 위에 있는 내용과 치환을 하게 되면 똑같기 때문에 아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위를 인수분해하는 거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위를 인수분해하면 이게 답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a가 누구였나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는 x에 대해서 이 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근데 맨 앞에 있는 11을 지금 우리는 x로 보게 됐으니까 여기다 이제 11을 대입하면 되죠. x가 11을 대칭하는 숫자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던 거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11 집어넣으면 11의 제곱 121 더하기 33 더하기 1 이렇게. 여기에 제곱. 그러고 나서 합치면 얼마죠? 155. 이 문제 정답은 155임을 155의 제곱임을 알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합성수임을 설명하라잖아요. 합성수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이죠? 3개 이상. 2개는 소수고, 그렇지? 1은 독립적인 숫자고 소수가 약수의 개수가 2개인 2, 3, 5, 7, 11, 13 이런 것들은 소수가 되고 그 외 약수가 3개 이상의 숫자를 보통 합성수라고 부른다. 근데 이건 제곱값이잖아요. 155는 약수가 몇 개죠? 소인수분해 보시면 되잖아요. 벌써 이게 약수가 3개 이상인 건 확실하죠? 네. 그래서 합성수임이 설명이 됐다는 뜻이에요. 복소수라는 숫자는 여기 나왔어요. 큰 틀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실수만 배웠었죠. 근데 그 실수에다가 허수를 섞은 이 숫자를 앞으로는 복소수라고 한다. 얘네들을 섞은 게 복소수다. 복소수는 실수 부분과 i가 붙어있는 허수가 붙어서 만들어진. 앞으로는 그래서 복소수가 이런 꼴. 실수 플러스 실수 i 이런 꼴이 돼요. i가 붙어서 이게 허수가 되긴 했지만 i 앞에 있는 이 숫자는 실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수를 앞으로는 복소수라 부릅니다. 그러면 복소수가 뭔지를 공부해놓고 그 다음 복수를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복소수를 실수 플러스 실수 i로 만들어야 돼요. 이 꼴로. 실수는 실끼리 모아서 계산하고 i가 있는 것끼리는 i끼리 모아가지고 실수와 허수를 완벽히 구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i가 없는 순수한 실수 부분을 실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그 i가 있는 이 실수 부분 있죠. 그 실수 부분만 허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를 들어 1 플러스 2i 이렇게 돼 있으면 이 1 플러스 i의 실수 부분을 구하시오. 그러면 답은 1이 되는 거고 허수 부분을 구하시오. 2가 되는 겁니다. i가 아니고 2i가 아니고 2i가 아니고 그냥 2인 거예요. 이게 허수 부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소수는 앞으로 이렇게 실수 그리고 허수 이렇게 구분해서 서로를 나누어서 써주는 게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라는 건데 저번에 설명했던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어떤 숫자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를 찾으시오. 그러면 4의 제곱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건 정수로 표현이 돼요.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16분의 25가 되는군요.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5 이거는 유리수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수를 제곱해도 2가 나오지는 않더라는 얘기죠. 결론은 유리수 범위 안에서는 없는 수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수를 유리수에서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유리수만 공부했던 사람들, 유리수의 세상에서만 모든 수가 표현된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이 수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숫자가 되는,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x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자. 이건 중3 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 수를 무리수라고 정의하자. 그래서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섞으면 이 수를 실수라고 완성하자라고 해서 중3 때 무리수를 배우면서 실수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말한 고등학생들은 아는데 고등학생은 풀 수 있고 고등학생한테는 보이는 문제인데 보이는 숫자인데 중학생들은 모르는 숫자. 이게 허수예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없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그 없다는 기준이 실수에서 없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거죠. 했죠.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유리수 보면 없어서 수를 만든 것처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는 존재합니다. 근데 실수 범위에서 없다 보니까 앞으로 이 수를 실수에 반대되는 개념이라 허수라고 부르고 앞으로 표기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똑같은 방식이에요. 제곱해서 루트를 씌운다 이런 느낌. 그리고 이 루트 마이너스 1을 앞으로는 허수 단위 i라고 허수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숫자인 i라고 약속해 쓴다 라는 거였었죠. 여기 허수 단위 혹은 i. 그래서 i는 루트 마이너스 1을 말하며 그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약속된 기호입니다. 약속된 숫자예요. 그 복소수는 실수 a, b에 대하여 실수 플러스 실수 i, 실수 플러스 실수 i 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복소수라 말하며 이 앞쪽에 있는 a를 실수 부분, i 앞에 붙어 있는 이 실수를 앞으로는 허수 부분이라고 말한다라는 거고, 허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순허수와 일반 허수로 나눕니다. 순허수는 여기 써져 있어요. 여기 안 써져 있네요. 네. 순허수와 일반 허수 혹은 기타 허수라고 하는데, 순허수는 순수하게 i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수하게 i를 가지려면 a가 없어져야 되죠. 근데 없어지게 하는 효과가 뭐냐면 a 값에 0 주면 돼요. a에 0 주면 순수한 허수인 순허수가 됩니다. 단 b는 뭐가 되면 안 되냐면 b는 0이 되면 안 돼요. b가 만약 0이 되잖아요. 0i, i가 뭐든 간에 0을 곱하면 다 답이 0으로 바뀌기 때문에 0 플러스 0? 0 플러스 0은 0이라는 실수입니다. 0은 실수예요. 그래서 b가 0이 안 되게 a는 0이 되어야 되지만 i 앞에 있는 b는 절대 0이 안 되게 해야 i가 남는 순허수가 되는 거고, 기타 허수는 그냥 아까 말한 일반적으로 이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복소수 자체를 말하는 거라 뭐 1 플러스 2야 이런 것처럼 실수랑 허수가 다 나타나는 이런 경우를 기타 허수라고 부르고, 우리는 중요하게 뭐를 위주로 다루냐면 복소수를 배울 때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실수 플러스 실수 i 꼴로 실수랑 허수가 붙어있는 꼴로 표현을 한다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이 복소수 중에 실수가 있고 허수 중에도 순허수가 있어요. 얘네 둘을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실수는 여기는 a 플러스 bi에서 b만 0이 되면 돼요. 그럼 실수예요. i가 없어지면 되니까. 그럼 선생님 a도 0이 되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아까 말한 0 플러스 0i는 0이고 0은 허수가 아니고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b만 0이면 a가 0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순허수는 그렇지 않아요. 순허수는 실수 부분이 지워져야 되는 건 맞는데 대신에 허수 부분이 지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b는 0이 아니라는 약속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복소수 중에 실수, 허수를 구분할 수 있다가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서 더 문제를 풀 때 문제 자체가 다음 복소수는 실수입니다. 혹은 다음 복소수는 순허수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내고 조건을 답니다. 어떤 복소수가 다음 성질을 갖는다. 그러면 그 성질을 파악한 다음에 아 이거 실수구나. 혹은 아 이거 순허수구나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다가 아니고 일단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앞으로 우리가 복소수를 보통 표현할 때는 Z라는 기호를 많이 써요. 대문자 Z. 뭐 소문자로 쓰기도 하는데 Z는 보통 복소수를 표현할 때 많이 쓰이는 기호예요. 물론 이제 문제는 다음 복소수 무엇을 Z라고 하자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Z가 복소수의 일반적인 모양을 띄었을 때 이게 실수가 되려면 아까 말한 그 Z의 B는 0이 되고 그 Z의 A는 0이지만 B는 0이 아닐 때 실수 허수로 순허수로 나눠진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실수호수라 말해주지 않고 이렇게 단서를 달아요. Z, 그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0보다 크거나 같더군요. 그러면 따라서 그 Z는 실수가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0 이상이야. 근데 어떤 수를 제곱해서 0 이상인 거는 실수의 고유의 성질이거든요.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이라 배웠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복수 Z를 제곱했더니 0보다 크거나 같군요. 그러면 저 복소수는 실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순허수는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0보다 작은 음수가 돼요. 그러면 그 Z는 순허수예요.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 아까 i라는 복소수 있었죠. 루트 마이너스 1을 말해요. 얘를 제곱해 봅시다. 그건 i제곱이죠. 근데 i의 제곱은 마이너스 루트 1을 루트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게 정이었거든. 루트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답이 음수가 됐죠. 언제 성립하냐면 그 복소수가 순허수일 때 성립해요. 이렇게 복소수 Z를 제곱했더니 음수이네? 그럼 그 Z는 순허수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3i라는 복소수가 있어요. 이건 순허수죠. i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i만 있는 것, 걔를 줄여서 순허수라고 불러요. 그 순허수를, 그죠? 이 복소수 Z는 순허수였어요. 순허수를 제곱해 봅시다. 그럼 3을 제곱하면 9가 되고,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이 된다고 아까 여기서 배웠었어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처음에 배울 때는 헷갈려요. 이런 용어들 자체가. 그 계산법이 늘 실수 범위 안에서 내가 수를 계산하는 규칙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을 제곱해서 마이너스 그런 게 없잖아. 맞아. 참 있다고 했어.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 부르고 그 루트 마이너스 1이나 i를 제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1이 있는 약속된 숫자였던 거죠. 그럼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답은 마이너스 9가 돼요. 그게 무슨 말이죠?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답이 음수가 됐네요. 언제 가능하냐면 그 복소수가 순허수일 때는 이게 가능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이 복소수가 순허수일 때는 제곱하면 음수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0 이상이네요. 그러면 그 복소수는 이거는 순허수구나. 실수구나. 근데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음수네요. 그러면 걔는 순허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규칙이고, 물론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실수와 순허수를 구분하는 또 다른 복소수의 성질들이 있는데 이건 아직 안 배워서 뒤에서 나오니까 그 뒤에 또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자, 처음이니까 낱낱이 한번 해봅시다. 1번 실수 부분과 순허수를 구분하시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분하시오. 실수 부분은 1, 허수 부분은 2 이렇게 돼요. 그런 겁니다. 이런 거 해볼까요, 그러면? 실수 부분은, 그러니까 실수, 허수 구분하라는데 약간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앞에는 실수, 허수 구분이 다 돼 있는데, 얘는 구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7 플러스 2분의 5, 이게 붙어져 있는 숫자라고 보셔야 돼요. 따라서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고, 허수 부분은 2분의 5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루트 5는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실수입니다. 그렇지? 무리수잖아. 무리수는 실수에 포함되니까. 그럼 루트 5라는 실수가 있고, 그럼 뒤에 허수 부분은 0 때문에 이렇게 지워졌던 거예요. 그럼 실수 부분은 루트 5가 되고, 허수 부분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수 부분이 0이 된 게 실수. 실수 부분이 0이 되면서 허수 부분이 0이 아닌 게 순허수. 이거예요. 마이너스 6i는 실수 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i가 없는 부분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0으로 생략됐기 때문이에요. 0 플러스 마이너스 6i 이렇게 돼 있다고 보는 게 정확히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실수 부분은 0이 되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네. 자, 이건 다음 수가 실수이면 실, 허수이면 허를 쓰시오. 7번은 허죠. 네, 실수와 허수를 더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와 존재하지 않는 수를 더하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허예요. 8번은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배웠죠. 제곱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숫자를 갖다 썼는데 그 수가 음수이면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결론은 답이 3이 된다. 그래 보니까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루트 9를 말하고 루트 9는 3이더라. 이거는 실수다. 마이너스 i 제곱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실. i가 쓴다고 다 허수가 아니에요. i 제곱이 뭐라고 그랬죠? 마이너스래요. 그럼 마이너스 i 제곱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답은 1이에요. 1은 실수잖아요. 루트 9i는 이게 3i로 루트가 3이니까 3i로 바뀌죠. 이거는 허죠. 순수하게 허수만 있는 순허수. 아셨을까요? 네. 자, 다음 보기에서 고르시오. 다음 기역부터 비읍까지 실수인 거를 고르시오. 일단 실수인 거 골라봅시다. 뭐 있나요? 니은. 선생님, i 보이는데요? i 제곱이 얼마죠? 이 답은 니은은 마이너스 3을 뜻하는 거예요. 실수. 마이너스 1은 실수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은 음의 정수니까 실수죠. 아니, 막, 이거 배우다 보면 헷갈리기 시작해. 막, 내가 아는 것도 헷갈려. 사실은. 이쪽 단어는 그래요. 초반에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우다 보니까 기존에 내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던 것조차도 가만히 있어봐. 아, 왜 이렇게 헷갈리지? i가 마이너스 1이고, 아닌데?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그럼 i가 뭐였지? 루트 마이너스 1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놓으면 이제 마이너스 1을 보는 순간에 자꾸 i가 떠오르기 시작하죠. 근데 명심해야 될 게,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i 제곱이 마이너스 1. 따라서 i는 허수가 맞지만, i 제곱은 실수인 거예요. 저기는 실수값 마이너스 3이 나오므로 얘는 실수가 되고, i가 붙어있는 얘는 네, 실수가 아니겠죠? 얘도 실수가 아니겠죠? 파이는 실수인가요? 네. 3.14라는 원주율을 말하기 때문에 이건 실수. 비읍도 루트 3i, i를 저 지울 방법이 없죠? 이제는 허수입니다. 나머지 다 쓰면 돼요. 허수는 기역, 디귿, 리을, 비읍 이렇게 쓰시면 허수가 돼요. 자, 다음.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입니다. 이게 조금 더 우리가 눈치를 좀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게, 항상 우리가 어떤 수를 배우고 나면 꼭 뭐 하냐면 대소 판단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거 하는.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어떤 거 있었냐면 이런 거 했었죠. 루트 3이 큽니까? 2가 큽니까? 뭐 이런 것들 했었다는 얘기예요. 무리수를 배우면서 대소 판단하는 것. 루트 3, 2는 루트 4랑 같고 이쪽이 더 크므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수를 새로 배우면 항상 대소 판단을 해요. 근데 복소수는 왜 대소 판단 안 하지?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다를 왜 말을 안 하지? 물어볼까요? i가 큰가요? 0이 큰가요? 물어봐요. 누가 큰가요? 0.
그럼 i가 큽니까? 2i가 큽니까? i? 그럼 i가 마이너스 i가 큰가요? 마이너스 2i가 큰가요? 마이너스 i. 자,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i가 큽니까? 0이 큽니까? 0이 더 큽니다. 틀렸어요. i가 큰가요? 2i가 큰가요? i가 더 큽니다. 틀렸어요. 마이너스 i가 큰가요? 마이너스 2i가 큰가요? 마이너스 i가 큽니다. 틀렸어요. 그럼 틀렸다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쪽이 큰 게 아니면 이쪽이 큰 거구나. 이쪽 큰 게 아니면 이쪽 큰 거구나. 이쪽이 아니면 이쪽이지. 맞아요? 그것도 틀렸어요. 뭐라는 거야? 아니, 이쪽 크다고 해서 틀렸다고 해서 이쪽 했는데 이쪽도 틀렸다고 하면 뭐라는 거야? 대소비교가 안 되는 거야. i가 붙는 순간부터는 누가 더 큰지 알 수 없어요. 얘도 누가 더 큰지 알 수 없어요. i가 붙는 순간부터는 야, 니네 둘 중에 누가 크냐? 몰라요가 돼요. 웬 실수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게, 실수는 크게 양과 0과 음의 구분이 가능한 숫자예요. 누가 양이고 누가 0이고 누가 음인지. 실수는 이 셋 중에 하나밖에 숫자를 못 가져요. 어떤 실수가 하나가 존재한다면 걔는 야, 너 혹시 음이니? 아닌데? 너 0이니? 아닌데? 그럼 너 양이구나. 맞아. 이렇게 돼요. 셋 중에 무조건 하나에 걸쳐 있어요.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양영음의 구분이 되다 보니까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대소 비교가 가능해요. 그럼 반대로 허수는 실수와 정반대 성질을 갖기 때문에 부호를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소 비교가 부호를 알 수 없다 보니까 대소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i가 붙는 순간부터는 i가 어느 쪽이든 한 군데 붙잖아요. 그러면 대소 비교는 못 하는 겁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를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를 못 하다 보니까 뭐만 할 수 있냐면 너랑 내가 같냐 안 같냐만 따져요. 그래서 서로 같을 조건만 배웁니다. 너랑 나랑 같아? 같아? 같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틀려? 틀리다면 같지 않다는 얘기는 틀리다는 뜻이고, 틀리다는 뜻은 누가 크냐 작냐를 말할 수 있는데, 실수까지는 야, 너랑 나랑 같아 안 같아? 그러면 같아. 그러면 된 건데, 실수는 너랑 나랑 같아 안 같아 그랬을 때 안 같아. 그러면 그다음부터 뭘 해야 되냐면 야, 네가 커 내가 커를 해야 돼요. 근데 허수가 되면 복소수로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야, 너랑 나랑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이걸 공부하는 거고. 그럼 너랑 나랑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그럼 그때는 대수비교를 안 해요. 틀려. 서로 틀린 것만 알지 누가 크냐 작냐를 말할 수 없기 때문이지.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i가 큰가 0이 큰가요?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누가 크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0의 크기를 정확히 알아요. 음보다 크고 양보다 작은 숫자. 근데 루트 마이너스 1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 그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 그 중에 하나 x값이 루트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제곱해서 음이 되는 숫자는 양인가요? 양 아니잖아요. 제곱해서 음이 되는 숫자는 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0입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결국 이 x는 양인지 0인지 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실수의 범위를 넘어 실수의 범위와 관계없는 그 외의 숫자다 보니까 이렇게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소수는 복소수의 대소 비교라는 파트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합니다. 서로 같냐 안 같냐만. 근데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해 내용이. 2 플러스 3i 얘가 a 플러스 bi랑 같아요. 단편적으로 보기는 얼마예요? a 값이 이거 b 값이 그런 거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학교 시험에 예전에 이게 학교 시험에 실제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다음 복소수에 대한 성질 중 옳지 않은 보기를 찾으시오.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게 있었는데 2번에 있었어요.
2 플러스 2i가 a 플러스 bi일 때 a는 2, b는 3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아니, 좀 전에 맞다고 그러더니 이분은 틀린데? 여기에 뭐가 추가되어 있었냐면 2 플러스 3i가 a 플러스 2랑 같을 때 a, b는 실수라면 그때는 a가 2, b는 3이 맞아요. 근데 만약 이 말이 없으면 꼭 그렇다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왜 a, b가 실수란 말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직은 네가 연산을 안 배워서 좀 헷갈리겠지만 a에다가 3i를 줘요. 그 b에는 마이너스 2를 줘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a 플러스 bi라는 걸 숫자에 맞춰 집어넣어 보면 3i 플러스 죄송해요. 여기 i 붙여야 돼요. 3i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i 곱하기 i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얘는 3i가 되고 이걸 곱하다 보면 마이너스 2i 제곱이 되죠. 물론 이게 양음은 구분 안 되지만 부호는 앞에 있는 실수끼리 부호는 정의할 수 있으니까 i랑 마이너스 2랑 여기 1이 생략됐으니까 마이너스 2와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i가 두 번 곱해지면 i 제곱이에요. i 제곱이 얼마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2가 돼요. 이렇게. 여기가 2로 바뀌어요. 얘는 플러스 3i고. 그럼 아까 본 것처럼 a가 3i고 b가 마이너스 2i를 주게 되면 여기는 a 플러스 bi가 2 플러스 3i로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a가 2, b가 3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다 밑줄 하나 치시고 별 붙이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쉽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저렇게 복소수가 서로 같기 위한 조건의 제일 1전제가 뭐냐면 저기 나와 있는 A, B, C, D라는 모든 부분이 다 실수여야 가능합니다. 이 말이 없으면 아까 그 보기 틀려요. 그래서 옛날에 이 문제가 실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고등학생들 문제. 근데 학생들이 당연히 이거는 이걸 누가 의심을 합니까? 이럴 때 A는 2, B는 3이다. 이걸 누가 의심을 해? 당연히 누가 봐도 난 초등학생들 물어봐도 알 거리걸 아마. 야, 너 이런 거 수학적으로 뭔지 모르잖아. 모르지만 만약에 A와 B가 뭔지 찾아봐 그러면 아마 찾을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너무 당연하니까 애들이 의심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보기 저게 만약 2번이었다면 1, 3, 4, 5 중에 무조건 틀린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것 같거든. 근데 그 넷 중에 분명히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애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그러면 1, 3, 4, 5 중에 답이 없네? 그럼 2번을 의심했었어야 되는데 2번은 의심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1, 3, 4, 5에서 틀렸을 거다. 그래서 막 그걸 막 또 보고 뒤지고 하다가 그 중에 애매한 거 있잖아요. 확실하지.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혹시 내가 모르는 어떤 변칙이 존재해서 저게 잘못된 거 아닐까? 라는 보기를 막 곤란하게 억지로 막 강제로 맞는 답을 골라내고 있는 거예요.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상당히 많은 학생이 틀렸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너무 당연하다. 여기 있는 복소수와 여기 있는 복수가 같으려면 i가 없는 실수는 실수끼리, i가 있는 허수는 허수끼리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요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는데, 네, 여기 있죠, 여기. a 플러스 bi가 0이면 a 플러스 bi가 0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약간 반칙이에요. 왼쪽은 친절하게 야 내가 복소수 형태로 보여줄게. 실수는 a고 허수 부분은 b로 만들어져 있는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야 라고 말했는데 얘는 난 0이야.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어요. 얘는 실수 허수를 구분해 줬는데 얘는 안 해주고 있잖아. 구분해 줘야 돼요. 이렇게. 난 0이야가 아니고 이제는 난 0 플러스 0i야. 그러니까 앞으로 네 머릿속에 3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은 복소수를 배우는 동안은 3 플러스 0i라고 생각해야 돼요. 수가 확장되면 네 머리도 확장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얘랑 서로 같아지려면 a가 0이고 b가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짝이 지어진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뭐 이런 거 어려울 것도 없는데 뭐 이런 거예요. 다음 복소수가 서로 같을 때 여기는 실수 a, b 값을 구하시오라는 위에 전제 조건이 있겠죠. 이랬다면 가만 있어봐. 이게 7이고 얘가 3이라는 뜻이구나. 그럼 a 플러스 3b가 7이고 5a-b가 3이므로 연립해서 풀란 얘기죠. 그럼 밑에다 3을 곱하거나 위에다 5를 곱하면 되죠. 근데 밑에다 3 곱할게요. 15a-3b 9 위에 사례를 더하면 16a는 16 따라서 a는 1 넘어가면 b는 2 이렇게 a, b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풀라는 거죠. 근데 가끔은 뭐 이거를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긴 있어요. a 플러스 5ai 플러스 3b 마이너스 bi가 7 플러스 3i일 때 다음 a, b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제일부터 뭐부터 해야 되냐면 복소수가 1순위로 해야 될 거는 실수와 허수를 구분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우변은 실수와 허수가 완벽히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좌변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실수, 얘는 i가 붙고 얘는 i가 없고 얘는 또 i가 있고.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i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되겠는데 그냥 i 없는 애들 모여봐. i 없는 애들 모여봐. 그리고 i 있는 애들 모여봐. i만 빼고 안으로 모여봐. 5a-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좌변을. 저런 연습만 하시면 여기는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이제 켤레 복소수. 단어가 좀 듣자마자 확 뭐가 떠오르는 게 있죠? 켤레 복소수. 우리가 켤레라는 단어를 잘 쓰진 않잖아. 언제 쓰냐면 신발 얘기할 때 쓰죠. 한 켤레, 두 켤레. 신발 한 켤레 그러면 뭐 왼쪽, 오른쪽 중에 하나를 말하나요? 둘 다를 말하나요? 신발 한 켤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건가요? 둘 다 말하는 건가요? 둘 다를 말하는 거죠, 그렇지? 왜 자꾸 아는 걸 의심합니까? 둘 다 둘 다를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켤레는. 근데 여기서 왜 아니 복소수 말하다 말고 수학 공부하다 말고 신발 켤레는 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신발 켤레는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켤레라는 단어가 짝이 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잘 보면 신발이 왼쪽과 오른쪽 신발은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미세하게 다르죠. 선생님 그림 완전히 다르지만 신발 자체는 왼쪽 신발은 여기가 움푹 들어갔지만 오른쪽 신발은 여기가 움푹 들어가져 있죠. 얼핏 보면 똑같지만 묘하게 달라요. 그런 걸 말해. 여기서 켤레 복소수는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이고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간 다른 복소수. 그게 켤레 복소수인데 정의는 뭐냐면 어떤 복소수 z가 있어요. 걔를 a 플러스 bi라고 썼다고 칩시다. 자, 이랬을 때 복소수 z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뭐를 바꾸냐면 실수 부분은 놔두고 허수 부분도 놔둬요. 다만 그 허수 부분에 가지고 있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요. 걔를 z의 켤레 복소수라 말하고 얘는 수학적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z라는 복소수 위에 이렇게 줄 하나 그어줘요. 서로 구분하려고. 읽을 때는 z바 혹은 바z라고 읽어요. 바. 줄 쳤다는 얘기예요. z에 줄 쳤다. 예, 켤레 복소수. 그럼 z바는 저 문제에서 보면 a-bi가 된다. 이런 뜻이죠. 아니면 직접적 써도 돼요. a 플러스 bi에 줄 치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라는 뜻이니까 이 답은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딴 건 바꾸면 안 돼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위에 나온 것처럼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i라는 복소수가 있어요. 위에 줄 쳤네? 그 뜻은 이 숫자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라는 뜻이죠. 그럼 뭐만 바꾸냐면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바꾸시면 돼요. 나머지는 건들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3i를 보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죠? 0이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이렇게. 그럼 얘는 실수 부분은 건들지 말고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걸 써있는 게 미안합니다. 이건 지우고 켤레 썼으니까
실수는 놔두고 허수분의 부호가 반대인 걸 쓰는 건 이렇게. 근데 0은 있으나 말하니까 이렇게. 그럼 물어볼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2에 줄 쳤네? 이건 복소수 표현이죠. 2의 켤레 복소수. 근데 원래 2는 뒤에 0i가 생략되어 있죠. 그럼 켤레 복소수면 2-0i인데 어차피 플러스 0i도 생략되는 부분이고 마이너스 0i도 생략돼서 2의 켤레 복소수는 그냥 2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냐면 만약에 a 플러스 bi의 켤레를 취했더니 그대로 a 플러스 bi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z가 a 플러스 bi일 때 그 z의 켤레를 취했더니 켤레를 취했는데 똑같네? 켤레 취하나 안 취하나 답이 똑같네? 그 얘기는 그 z는 실수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어떤 복소수의 켤레를 취해도 자기 자신이더라. 켤레를 취한 것과 안 취한 게 똑같더라. 그러면 그건 실수일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 a 플러스 bi에 켤레를 취했더니 마이너스 a 플러스 bi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복소수에 전부 다 부가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전부 다 바뀌는 거. 이건 언젠가요? 그러면 z는 순허수일 때 원래 복소수의 부가 반대로 바뀌는 거. 여기 있었죠, 좀 전에? 원래 복소수는 마이너스 3i인데 거기다 켤레를 취했더니 원래 복소수의 부가 반대로 바뀌더라. 네, 순허수일 때더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까 선생님 잠깐 써드렸던 부분은 돌아갈게요. 잠깐 설마 지웠을까 내가? 잠깐 써드렸던 여기 있네요. 안 지워. 여기 복소수에서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허수가 순허수만 있지는 않지만 기타 허수는 잘 안 물어보고 보통 순허수 위주로 물어보는데 다음 복소수가 실수일 때라는 말에 이런 단어 많이 쓴다고 했죠. 어떤 복소수 z를 제곱해서 0 이상이면 그 복소수는 실수이다.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음수가 되네? 그럼 그 복소수는 순허수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실수이다, 순허수이다 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말을 바꿔 써주는데 또 하나의 표현이 이런 거였었어요. 아까 좀 전에 했던 복소수 z와 z바가 서로 같으면 실수예요. 복소수의 켤레를 취하나 켤레를 취하지 않으나 답이 똑같네? 그러면 실수. 근데 좀 전에 어떤 복소수 z에 켤레를 취했더니 서로 부가 반대인 거예요. 가지고 있는 부가 서로 반대일 때 그때는 이 복소수는 순허수였다라는 거죠. 좀 더 가볼까요? 그냥 그만 가면 안 될까요? 아니요. 2항만 하면 돼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가끔 뭐라 나오냐면 이게 2항이에요. 복소수와 그 켤레 복소수를 뺐더니 0이 됩니다. 무슨 말이죠? 그 복소수 z는 실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2항의 개념이에요. 얘도 이게 2항을 하겠죠? 그럼 어떤 복소수에다가 그 복소수의 켤레를 더했더니 더했더니 0이 되네요? 이건 순허수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다 이 단계별로 복소수가 실수일 조건 그러면 이것도 떠올라야 되고 1번 이것도 떠올라야 되고 2번 그 다음에 이거 변형한식 3번 이런 느낌 같이 두룩 떠올라야 돼요. 그럼 순허수입니다. 그러면 제곱하면 음수가 되네요. 이게 가장 많이 쓰긴 합니다. 순허수군요. 아니면 네. 켤레를 취했더니 부가 반대로 바뀌어버리네요. 그러면 순허수. 혹은 복소수와 그 켤레 복수를 더했더니 0이 되네요. 그러면 순허수라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려운 건 없어요. 이런 건 뭐 켤레 복수를 구하는 거니까 다음에 켤레 복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A값, B값을 구하시오. 위에 줄 쳐놨잖아요? 줄 쳐놓으면 하라는 거는 9라는 실수 부분을 놔두고 i가 붙어있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이렇게 바꾸어서 써주면 주어져 있는 복소수의 켤레를 계산한 결과가 이거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얘랑 같습니다. 이건 뻔하잖아요. 그러면 9는 B랑 같고 그래서 B는 9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분배하게 되면 1 플러스 A는 여기 있는 복소수 앞에 허수 앞에 붙어 있는 11과 같아야 되므로 A 값은 10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수를 배우면 더하기 빼기를 공부해요. 더하기 빼기. 수를 배우면. 늘 그랬었어, 지금까지. 보면, 생각해보니까 중1 때부터, 수가 뭐 정수,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수가 확장됨에 따라 계속 잘 생각해보면 그 유리수의 덧셈, 뺄셈 중1 때 배워요. 그 다음 중3 때 와서 무리수의 덧셈, 뺄셈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수를 배우면 사칙 연산을 자꾸 시도를 합니다. 그럼 복소수도 숫자니까 복소수를 배우는 순간 이제 사칙 연산을 막 시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두 개의 복소수가 있어요. 하나는 A 플러스 BI, 나머지 하나는 C 플러스 DI. 두 복소수를 더하시오 그러면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한 결론이란 뜻이에요. 그냥 실수는 실수끼리 계산되고 허수는 I를 마치 I는 원래 허수라는 수를 뜻하지만 계산상 더하기 빼기 할 때는 마치 그냥 문자처럼 취급해도 괜찮아요. 그 I를 문자로 보고 동량 처리하라는 얘기죠. I가 없는 것끼리 더하고 I가 있는 것끼리 더하고 마찬가지로 I가 없는 것끼리 빼고 I가 있는 것끼리 빼고 그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 플러스 2i 더하기 5 마이너스 3i 계산하시오 그러면 8 계산하면 마이너스 i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마치 문자 쓰듯이. 전혀 여기는 어려울 게 없으니까 네, 굉장히 기초적인 계산 문제. 마치 중1 때 배웠던 그 다항식의 동량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i라는 문자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i 없는 것끼리 문자 없는 것끼리 모아서 계산하고 i 있는 것끼리 동량 처리해서 모아서 계산하고 그런 거 연습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네, 전혀 문제는 안 틀리니까 그래서 여기는 생략하도록 하고 이제 곱셈 나눗셈으로 갑니다. 곱셈 나눗셈 복소수의 곱셈 근데 덧셈 뺄셈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동량 처리하면 되는데 곱셈은 얼마 전에 배웠던 곱셈 공식 있죠. 그런 거를 좀 활용하셔야 돼요. 곱셈은 곱셈 공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3i 곱하기 4 마이너스 2i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위에 본 것처럼 우리가 알기는 왜 문자식 처리할 때 문자식 곱셈할 때 분배 법칙 쓰잖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곱하면 8 이렇게 곱하면 실수와 허수를 곱할 때는 그냥 실수끼리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4i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2i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i 제곱 이렇게 되죠. 문자 처리하듯이 처리하시면 돼요. 다만 8 여기 이제 동량 처리되죠. 마이너스 4 플러스 12 플러스 8i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i 제곱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건 사이에 곱하기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6 정답은 14 플러스 8i가 정답이 되고 이거 답을 22i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건 덧셈이 되는 게 아니죠.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실수 없이 구분해 쓴다. 그냥 곱셈까지는 사실 딱히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나눗셈인데 복소수랑 복소수를 나누세요 그러면 나눈 거 나오면 a 나누기 b를 보통 우리는 b분의 a 이렇게 써요. 분모 분자 이렇게 쓰죠. 얘처럼 a 플러스 bi에서 c 플러스 di를 나누면 이렇게 분수 형태를 쓴다 뜻이에요. 근데 쓸 때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비슷하냐면 유리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우리가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뭐 루트 2 플러스 1을 유리화하시오 그러면 여기다 뭐 곱했나요? 이걸 곱하죠. 얘도 이걸 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차로 계산하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 거 제곱. 그 분자는 이게 결국 루트 2 플러스 2 두 번 곱해진 제곱식이니까 이게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냥 분배되고 아니면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식인 곱셈 공식. 앞에 거 제곱 플러스 앞뒤를 곱한 값의 2배 플러스 뒤에는 1의 제곱. 곱셈 공식 써먹고 이렇게. 분모는 2 빼기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분자는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되고 3 플러스 루트 2 루트 2 이게 답이었다 라는 표현이죠. 그런 거 유리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이거는 실수화를 하면 됩니다. 분모의 무리수를 루트가 없는 유리수를 바꾸는 행동을 유리화로 부른다면 분모에 있는 i를 i가 없게 만들게 표현하는 게 실수화예요. 예를 들어 이것도 예를 들어 봅시다. 2-i분의 3 플러스 4i 뭐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이거는 분자에서 분모를 나눈
복소수끼리 나눗셈 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놔둬도 되는데 분모의 유리화처럼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계산상 힘드니 이걸 유리수로 바꾸자라는 것처럼 분모에 허수가 있으면 나눗셈이 이게 불편하니 이거를 실수로 바꾸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실수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2 플러스 i가 필요해요. 꼭 이럴 필요는 물론 이게 허수의 특징상 꼭 이럴 필요는 없는데 보통은 이렇게 가운데 보호소로 반대로 곱해준다는 얘기죠. 유리화할 때랑 비슷하게. 그럼 여기다 뭘 곱해야 되냐면 2 플러스 i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분배하면 2의 제곱 4. 이렇게 분배하면 2i,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i. 얘네들은 지워지죠. 끝에 걸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돼요. 그럼 여기는 그냥 분배죠. 6, 3i, 8i. 이렇게 하면 플러스 4i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i 제곱은 다 마이너스 1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1이면 이게 5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가 되죠. 6 마이너스 4, 2가 남고 플러스 11i.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실수 허수 구분했어야 되니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확연히 구분하려면 이렇게 하나로 쓰지 말고 이렇게 나누어 쓰는 게 습관적으로 복소수는 더 나은 겁니다. 이 방식을 우리가 보통 복소에서 나눗셈이라고 표현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화하듯이 분모에 무리수 있으면 분자는 상관이 없는데 분모에 허수가 있으면 저거를 실수로 바꾸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아셨죠? 연습을 좀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계산형 문제라 뭐 선생님 풀어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하는 게 낫는데 이거 곱셈목 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이거는 이 공식에서 당연히 나타난 거겠죠. a 플러스 bi를 제곱한 것. 이건 뭐 하라고 배웠나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하라고 배웠죠. 얘도 그래요. 이걸 a로 이걸 b로 보면 되니까 a제곱 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더하기 앞에 곱하기 더하기 뒤에 플러스 더하기 있는 뒤에 제곱 이렇게. 그럼 얘는 1 곱하면 플러스 4i. 얘는 조심해야 되죠. 4i 제곱. i 제곱은 앞에 있는 부호를 반대로 바꾸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플러스 4i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네. 연습이 필요할까요? 숫자 계산인데 연습이 좀 필요할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마무리해야 돼서 그러면 믿고 갈게요. 켤레 복소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이거는 외운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켤레 복소수의 성질. 만약에 켤레끼리 더하게 되면 켤레의 특징이 뭐냐면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였죠. 그럼 더하게 되면 서로 반대 부호를 가진 걸 덧셈하게 되면 0 되지 않을까요? 2 플러스 3i의 켤레면 2 마이너스 3i죠. 근데 켤레의 복소수 두 개를 이렇게 더하게 되면 얘랑 얘랑이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서로 반대 보니까. 결국은 앞에 있는 2가 2번 계산된 4. 실수 부분이 2번 덧셈된다. 실수 부분에 2를 곱한 결과 답이다. 2a가 답이다. 실수만 2배 된다. 근데 이번엔 빼게 되면 이제 반대로 얘가 지워지죠. a가 지워지고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바뀌면서 2bi 허수 부분이 2배 된다라는 건. 요거는 좀 기억합시다. 이건 공식으로 켤레끼리 곱하면 켤레 복소수끼리 곱하면 실수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이에요. 원래 무리수도 켤레 무리수끼리 곱하면 켤레 무리수는 루트 앞에 보고서 다른 거겠죠. 그걸 곱하게 되면 합차가 돼서 그러니까 a 플러스 bi,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를 곱하는 꼴이니까 이게 합차가 돼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데 켤레 복소수끼리 곱하면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예요. 그래서 앞으로 켤레끼리 곱하시오 그러면 공식을 머릿속으로 실수 부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네, 굳이 외우지 말고 그냥 이렇다라는 것만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물론 머릿속에 영향이 되고 또 이해할 수 있으면 이런 거 다 외우면 좋죠. 그러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많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 그냥 저런 거를 알게 되고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안 해도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니까 여기서는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건데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하고 3번은 직접적으로 많이 써먹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되고 네. 밑에 켤레를 취하면 그냥 원래 있던 거예요. 허수의 부호를 반대로 또 반대로 그럼 원래 있는 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 거였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2번 3번이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죄송해요. 복소수 두 개를 덧셈한 것 순서가 복소수를 먼저 덧셈해요. 이렇게 이거 쓴 이유는 서로 다른 복소수란 거죠. 두 개의 복소수를 더한 거에 그 더한 값 전체 켤레를 취하는 거는 실제로 각각의 켤레를 먼저 취한 다음에 나중에 더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더한 다음에 켤레를 취하나 켤레를 취한 다음에 더하나 답은 똑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덧셈뿐 아니라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얘는 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덧셈 뺄셈만 적용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곱셈 나눗셈도 적용이 돼요. 두 개의 복소수를 곱해요. 곱한 다음에 한꺼번에 켤레를 취하나 각각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곱하나 답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건 나눗셈도 이렇게 나눗셈이면 분자 나누기 분모일 텐데 이 전체 켤레를 취하시오라는 뜻은 분모에도 켤레, 분자에도 켤레 이렇게 켤레가 나눗셈이 됩니다. 사실 다 나눗셈 된 거죠. 켤레가 나눗셈, 아니 켤레가 분배, 켤레 분배, 켤레 분배 이렇게 된 거죠. 켤레 분배, 켤레 분배, 켤레 분배, 켤레 분배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나눗셈 할 때도 위에 분자의 켤레, 아래 분자의 켤레 해도 답은 똑같다는 거죠. 나눈 다음에 켤레를 취하나, 켤레 취한 다음에 나누나 답은 똑같다. 따라서 사칙 연산할 때 켤레 복소수는 더한 다음에 켤레를 취하나, 뺀 다음에 켤레를 취하나, 곱하고 나눈 다음에 켤레를 취하나, 아니면 취해놓고 켤레를 취해놓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나 답은 똑같으니까 이거 은근히 나중에 성질 문제라 또 복잡한 문제에서는 좀 잘 쓰이는 성질이니까 잘 알아도 돼. 찢을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찢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붙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그런 성질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건 증명 문제거든요. 실제로 해보시면 돼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켤레를 취하나 각각의 켤레를 취한 다음에 덧셈하나 답이 똑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계산해봐라 라는 건데 계산해보면 봐봐 똑같잖아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문제라 그냥 숫자만 대입하시면 딱히 이게 대단히 어려울 건 없는데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여기는 이런 문제가 중요해요. 얼핏 지나갈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문제는 별표 하나를 쳐놓읍시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형식이 중요해요. 2z 플러스 z바가 6 플러스 8i일 때 다음 z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뭐야? z를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두어야 돼요. z는 a 플러스 bi입니다 라고 두셔야 됩니다. 그럼 z바는 a 마이너스 bi입니다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요 위에다가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럼 대입하면 2a 플러스 bi 플러스 a 마이너스 bi 그게 6 플러스 8i 이제부터는 뭐가 되냐면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 돼요. 분배하면 2a
분배하면 2bi, a-bi 이렇게 되거든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i가 없는 것과 i가 있는 것을 구분해서 쓰라고 그랬죠. i가 있는 것 3a, i가 없는 것 플러스 bi, 걔가 6 플러스 8i니까 a 값은 2가 되고 b 값은 8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금 문제 조건상 z가 이렇게 따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저렇게 뭉뚱그려서 복수수가 들어갈 때는 계산상 세밀하게 실수와 허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z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실수 허수를 구분되어 있는 상태를 미지수를 끼고 들어가더라도 실수 허수가 구분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상당히 중요한 또 부분이 나와요. 허수 i의 이게 보통 거듭 제곱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뭐 교재마다 조금씩 표현이 좀 다른 게 허수 i의 거듭 제곱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주로 많이 이 단어를 쓰긴 해요. 근데 어떤 책은 허수 i의 뭐 주기성 혹은 뭐 순환성, 주기는 일정한 운동이 반복되는 거 말하고 순환은 뺑글뺑글 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보면 일정한 숫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 숫자가 뺑글뺑글 돌기도 해요. 그래서 거듭 제곱을 보통 허수 i의 주기성, 순환성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표현이 돼 있어요. 좀 크게 해드릴게요. 이게 허수 단위 i죠. 얘는 루트 마이너스 1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루트 마이너스 1. 근데 이 숫자를 이렇게 제곱시켜요. 여기서는 한 번 더 곱한다 합시다. i를 한 번 더 곱합니다. 그럼 얘는 i의 제곱이 되죠? 근데 i의 제곱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렇게 앞에서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됐고 다시 여기다 i를 한 번 더 곱해요. 그럼 i의 세제곱이 되는데 i 세제곱은 아까 i 제곱인 마이너스 1에 i를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i가 되지 않을까요? i 세제곱은 i 제곱이었던 마이너스 1에다가 i를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i. 그 다음 또 여기다가 i를 한 번 더 곱해요. 그럼 i의 4제곱이 되죠? i 4제곱은 계산법이 두 가지인데 i 세제곱인 마이너스 i에다가 다시 i를 곱해요. 좀 헷갈리긴 하지만 마이너스 i에다가 i를 곱하면 마이너스 i의 제곱. 그죠?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건 플러스 1이 되겠죠. 그게 좀 헷갈리면 i 4제곱은 i 제곱인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 1이 되잖아요. 이렇게. 또 다시 i를 곱합니다. 그럼 실제로는 i의 5제곱이 나오죠. 근데 i의 4제곱인 1에다가 i를 한 번 더 곱하면 다시 i가 되지 않나요? 표기는 i의 5제곱이지만 답은 그냥 i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다시 i를 곱하면 i의 6제곱 나오는데 i 6제곱은 계산상 i 제곱을 계산하는 결과가 똑같다는 뜻이죠. i 7제곱, i 8제곱, i 9제곱, i 10제곱 결론은 이 4개 값이 계속 뺑글뺑글 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은 이렇게 보통 써드리는데 이렇게 i가 있어요. i. 근데 그 위에 지수에 i 위에 있는 지수에 4의 배수보다 1만큼 큰 숫자, 달리 말하면 4로 나누면 나머지 1 남는 숫자. 여기 말한 i의 1제곱이나 i의 5제곱이나 그럼 4개씩 반복되니까 i의 9제곱, i의 13제곱 이런 숫자들 있죠. 이런 수는 저 지수를 4로 나누면 딱 나머지가 1 남아요. 그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 남는 지수들 이런 거예요. i의 제곱, i의 6제곱, i의 10제곱, i의 14제곱 그런 것들은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남죠. 또 여기는 i의 세제곱, i의 7제곱 4개씩 더하는 거니까 i의 11제곱, i의 15제곱 이 숫자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 남아요. 4로 나누면 4의 배수 처리하면 나머지가 3 남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얘들 i의 4제곱, i의 8제곱, i의 12제곱 4의 배수죠. 4의 배수로 표현된 것. 자, 그럴 때마다 답이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죠. 만약 지수 i 위에 있는 지수가 1, 5, 9, 13처럼
나머지가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 남는 숫자일 때는 답이 무조건 이 지수가 얼마든 간에 답은 i로 쓴다는 거고, 그 다음에 2, 6, 10, 14처럼 나누었더니 나머지 2 남는 숫자는 답을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3 남는 숫자는 답을 마이너스 i로, 이걸로. 4의 배수인 경우는 1로 쓴다. 근데 그 다음부터 지수 아무리 많아도 다 저 규칙에 따라서 답을 쓴다. i의 1024 이런 거 있죠? 그럼 얘는 답이 뭐예요? 그러면 1024를 4로 나눠보라는 얘기죠. 딱 나눠 떨어지네요. 딱 나눠 떨어지니까 4의 배수 형태였다는 뜻이죠. 답은 1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가는 거예요. i의 47제곱 47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 남아요. 답은 마이너스 i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자, 조금만 더 빠르게 정리해 봅시다. i 위에 지수를 썼는데 지수가 얘네들처럼 홀수야. 홀수. 그럼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플러스 i 아니면 마이너스 i예요. 그럼 밑에는 얘네들처럼 이번엔 지수가 짝수네. 지수 짝수예요. 그럼 답은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구분하기 좀 더 편해졌죠? i 위에 지수가 홀수네. 그럼 답이 일단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i가 붙을 테고, 답이 지수가 짝수네. 그러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1이 답이구나 하는 건데, 이걸 또 그러면 4개를 외워야 되잖아. 4개를 외울 필요도 없어요. 2개만 외우면 돼요. 기준을 뭘로 잡냐면 이런 걸로 기준 잡으세요. 이런 걸로 4로 나눴더니 홀수긴 홀수인데 나머지 1 남는 홀수일 때는 i예요. 짝수는 짝수인데 4의 배수인 짝수는 1이에요. 그럼 반대로 4의 배수가 아닌 짝수면 마이너스로 기억하시면 되죠. 반대로. 나머지 1 남아는 홀수야. 그럼 그게 i야. 근데 나머지 1 안 남아. 3 남아. 그럼 마이너스 i. 그렇게 구분하면 굳이 4개를 외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2개만 외워도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책이 없는데 책 옆에 좀 이거 좀 써놓으세요. 이것도 당연히 기억해야 될 문제인데, 아까 잠깐 했었던 켤레 복소수끼리 곱하면 답은 뭐라고요? 좀 전에 배웠으니까 실수 부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 이렇게 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켤레끼리 곱하면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이다. 이런 거였고, 그 다음 자주 나오는 거. 아주 자주 나와. 이거는 너무, 왜 선생님 이거를 암기하라고 말하냐면, 너무 자주 나와서 암기 안 하면 네가 한때마다 계산해야 돼요. 너무 귀찮아지니까 아예 그냥 구구단처럼 외운다는 거죠. 1 플러스 i를 제곱해요. 1 마이너스 i를 제곱해요. 그럼 그 답은, 여기는 이 답은요? 답을 여기 따라 쓰면 돼요. 2i가 답이에요. 그럼 얘는 답이 뭘까요? 밑에 거는? 느낌상 마이너스 2i 같죠. 그래서 하나,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이건 실수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이것도 실수하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 아세요? 위아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안 똑같아요. 얘는 분모가 마이너스 i, 분모가 플러스 i. 얘는 반대로 분모가 플러스 i, 분모가 마이너스 i예요. 묘하게 달라요. 그럼 이 답은 원래는 실수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근데 실수 잠깐 설명드렸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건 할 수 있죠? 이렇게 실수와 1 플러스 i를 곱하고 얘도 1 플러스 i를 곱하고 이거 하는 거거든. 이걸 해서 계산하다 보면 결과가 위에 있는 거는 답이 i예요. 밑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i예요. 어떻게 외울까요? 하면 이건 그냥 외우셔야 되죠. 실수의 제곱 더하기 허수의 제곱. 얘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2i. 외우는 방식이에요. 얘는 이렇게 외우면 돼요. 마이너스 2i. 얘는요? 보통 우리가 분수를 얘기할 때 분모부터 부르잖아요.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 하죠.
그럼 그 분수를 말할 때 가장 마지막에 말했던 답이 정답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말했던 값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이건 말한 대로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이런 나오잖아, 벌써. 이런 나오잖아요. 4제곱인데요? 4제곱은, 이거. 네 제곱은 제곱의 제곱으로 보면 돼요. 얘는 1 플러스 i의 4제곱이면 1 플러스 i의 제곱의 제곱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4제곱이잖아. 그럼 외운 대로 1 플러스 i는 이렇게 답이거든요. 2i. 2i의 제곱. 2i를 두 번 곱하면 4i의 제곱. 정답 마이너스 4.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죠. 그 여기 밑에도 하나 더 나와 있는데 여기 한 번만 더 합시다. 원래 이게 5개 정도만 외우면 굉장히 기본인 것만 외우시는 겁니다. 근데 추가로 하나 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이게 복합적인 내용이에요. 위에 것도 배운 것도 같이 써먹는. 분모 루트 2를 제곱하면 분모가 2가 되고 분자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뭐라고 그랬죠? 2i가 된다고 그랬죠. 약분한 거 있어요. i예요. 간단하게 줄여 쓸 수 있어요. 됐나요? 근데 이게 만약 가운데가 마이너스라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답은 밑에가 마이너스가 붙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물론 더 했으면 좋겠지만 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런 것들. 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보는 순간에는 무조건 제곱이 필요합니다. 쟤는. 저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제곱.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는 제곱 붙어야 되는데 근데 위에 10제곱 있죠? 지수법칙 5제곱. 그렇죠. 이렇게 하면 10제곱이 되죠. 얘는 아까 답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답이에요. i. 거기에 5제곱이네? 답은 i.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좀 전에 외웠던 거죠.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마지막에 부른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게 이걸 바뀌어요. i. 이렇게. 마이너스. 얘는 1 플러스 i분의 1 이게 답이에요. 마지막 부른 게. 마이너스 i의 18. 근데 지수가 짝수이면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죠. i의 18제곱. 짝수는 둘 중 하나예요. 1 아니면 마이너스 1. 4의 배수면 1. 4의 배수 아닌 짝수면 마이너스 1. 근데 18은 4의 배수가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막 외우라고 했잖아. 이거 안 외우면 뭐 해야 되면 일일이 얘네 다 뭐 하라고 하냐면 이게 실수를 하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마요. 뭐 할래 이런 거네. 직접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까 복소수 초반부는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마지막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과제 하시고 또 여기에 해당하는 복소수의 음수의 거듭제곱 그 앞에 그 과제 노트도 그 배운 데까지 정확히 하시면 돼요. 고생하셨습니다.